한국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국 미국 발 아래다. 오만방자한 소리를 내던 미국이 결국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7조 원을 들고 와 제발 팔아달라며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한국의 작은 공장에서 시작되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도대체 그곳이 어디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미군 합동통신사령부, 정식 명칭은 좀 길죠. 저는 루카스 리드, 계약직 전자전 전문가예요.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 작전에 깊숙이 관여합니다. 제 일은 간단해요. 신호를 통제하는 겁니다. 위성 링크를 관리하고 GPS 채널을 모니터하고 통신망을 감시하죠. 전 세계에 흩어진 미군 무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게 제 업무였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글로벌 통신망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초록불이 줄지어 켜져 있으면 정상이에요. 빨간불 하나라도 뜨면 문제죠. 저는 그 화면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전쟁의 핵심이라고요. 총이 아니라 신호예요. 버튼 하나면 전 세계가 멈출 수 있습니다. 동료들은 제 말을 과장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진심이었죠. 미사일이 아무리 많아도 GPS 없이는 목표를 못 찾아요. 전투기가 아무리 빨라도 통신 끊기면 명령을 못 받죠. 함선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위성 링크 없이는 눈먼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 일이 중요한 겁니다. 미국은 이 모든 신호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GPS는 미국 것이고 위성 네트워크도 미국이 주도하고 통신 프로토콜도 미국 표준이었죠. 전 세계 무기가 미국 신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사무실은 건물 지하 2층에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자연광도 안 들어왔어요. 형광등만 환하게 켜져 있었죠. 책상이 줄지어 있고 모니터가 여러 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를 좋아했어요. 조용하거든요. 집중하기 좋았죠. 모니터 3대를 쓰고 있었습니다. 왼쪽은 위성 추적 화면이었어요. 지구본이 천천히 돌면서 위성들 위치를 보여줬죠. 가운데는 통신 로그였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흘러갔어요. 오른쪽은 경보 시스템이었죠.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여기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보통은 조용했어요. 하루 종일 초록불만 깜빡였죠. 문제가 생기는 날은 드물었습니다. 그만큼 시스템이 안정적이라는 뜻이었어요. 제 옆자리는 브래드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5살 많았어요. 해군 출신이었죠. 15년 복무하다가 전역하고 여기 왔다고 했습니다. 경력이 오래됐어요.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가끔 제게 조언해줬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요. 저는 그의 말을 잘 들었어요. 배울 게 많았거든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샌드위치를 사와서 책상에 앉아 먹고 있었어요. 브래드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죠. 루카스, 어제 회의 들어갔어?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동작전 브리핑이었죠. 어떻게 됐어? 브래드가 물었습니다. 예상대로요. 저는 답했습니다. 그쪽 국가 하나가 말 안 들으려고 해서 신호 차단했대요. 또 브래드가 웃었어요. 몇 번째야 이제? 3번째요. 저는 말했습니다. 미국제 전투기 사놓고 멋대로 쓰려고 했대요. 작전 승인도 안 받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신호 끊었죠. 저는 답했어요. 리모트로요. 그 나라 공군 하루 종일 땅에 묶여 있었대요. 비행기는 멀쩡한데 못 날았죠. 브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GPS 안 잡히면 날 수가 없어. 목표도 못 찾고 경로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해. 맞아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게 우리 힘이죠. 주는 것도 우리고 끊는 것도 우리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현대 전쟁이라고요. 총 쏘고 폭탄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신호를 통제하는 겁니다. 상대방 무기를 못 쓰게 만드는 거죠. 미국이 신호만 끊으면 끝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 가져도 소용없었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오후에 다른 동료가 찾아왔습니다. 제이슨이었어요. 기술팀 소속이었죠. 루카스, 새 프로토콜 업데이트 봤어? 그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저는 답했어요. 뭐가 바뀌는데요? 암호화 레벨 올라간대. 제이슨이 설명했습니다. 보안 강화 차원이래. 다른 나라들이 해킹 시도 많이 한대요. 뚫렸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제이슨이 고개를 저었어요. 시도만 했대. 우리 암호는 못 깨. 당연하죠. 저는 말했습니다. 군사 등급인데요. 몇십 년 걸려야 풀 거예요. 맞아. 제이슨이 웃었죠. 그래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대. 안심은 금물이래. 그 말이 맞았습니다. 보안은 계속 강화해야 했어요. 세상에는 미국 시스템을 뚫으려는 나라들이 많았죠. 러시아, 중국, 이란 모두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적은 없었어요. 미국 암호화 기술이 최고였거든요.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하루 업무를 정리하고 있는데
상관이 지나갔습니다. 콜린스 소령이었어요. 오늘 이상 없었나? 그가 물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모든 채널 정상이고 신호 안정적입니다. 좋아. 콜린스가 고개를 끄덕였죠. 계속 주시해. 물론이죠. 저는 답했습니다. 퇴근할 때쯤 브래드가 다시 말을 걸었어요. 내일 뭐 특별한 거 있어? 모르겠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스케줄 아직 안 봤어요. 뭐 비슷하겠지. 브래드가 말했습니다. 매일 똑같잖아. 신호 켜주고 꺼주고. 맞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일이 그런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세계 곳곳 소식이 흘러나왔죠. 유럽에서는 경제회의가 열렸고 중동에서는 긴장이 계속됐고 아시아에서는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으며 생각했어요. 세계가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결국 신호로 연결돼 있다고요. 그 신호를 미국이 쥐고 있다고요.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게 멈춘다고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어두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문을 열었죠. 불을 켰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채널이었죠.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력 순위가 발표됐다고요. 미국이 1위였습니다. 당연했어요. 저는 생각했죠. 무기만 많아서가 아니에요. 신호를 장악하고 있어서죠.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와이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그 위로 보이지 않는 위성들이 떠 있었죠. GPS 위성들이요. 미국이 쏘아올린 것들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걸 쓰고 있었어요. 의존하고 있었죠. 저는 그게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의 집에 가요. 신호의 집에 가요. 하지만 틀렸어요. 곧 알게 됐죠. 다음 날 아침 회의가 있었습니다. 작전 브리핑이었어요. 지역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죠. 저는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길쭉한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브래드도 보였고 제이슨도 있었죠. 콜린스 소령이 앞쪽에 서 있었습니다. 자, 시작하죠. 콜린스가 말했어요. 이번 주 훈련 스케줄부터 확인합니다. 화면에 목록이 떴습니다. 유럽 작전, 중동 작전, 태평양 작전, 여러 개가 나열돼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한미연합훈련이었습니다. 태평양 작전이네요. 콜린스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2주일간 진행됩니다. 우리가 통신 지원하고요. 누가 담당하죠? 브래드가 물었습니다. 루카스랑 제이슨. 콜린스가 답했어요. 둘이서 로테이션 돌리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한국이랑 하는 거죠? 맞아요. 콜린스가 답했습니다. 한국 공군이랑 합동훈련이에요. 그 사람이 웃었습니다. 이름은 데이브였어요. 정보팀 소속이었죠. 한국 신형 전투기 얘기 들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성능 괜찮대요. 그래. 브래드가 반응했습니다. 얼마나 좋은데. 엔진도 좋고 무장도 좋대요. 데이브가 말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거래요.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코웃음을 쳤어요. 근데 미국 링크 없으면 그냥 철덩어리지. 제이슨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비행기라도 연결망 없으면 소용없어요. 맞아. 데이브가 동의했습니다. GPS는 결국 우리 거니까. 저는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들 똑같죠. 유럽도 일본도 우리 시스템 쓰잖아요. 정확해. 브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체 개발이고 뭐고 결국 미국 신호 받아야 나라. 우리가 끊으면 끝이야. 모두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당연한 얘기였거든요. 한국이 아무리 좋은 전투기를 만들어도 통신망은 미국 거였죠. GPS도 미국 위성이었고 데이터 링크도 미국 표준이었습니다. 자립적으로 작전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회의는 1시간쯤 이어졌습니다. 여러 안건이 오갔어요. 예산 문제, 인력 배치, 장비 점검. 저는 노트에 메모하면서 들었죠. 별로 특이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루틴한 회의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챙겼어요. 브래드가 다가왔죠. 오늘부터 모니터링 시작하면 돼.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답했습니다. 오후에 이륙한대요. 알았어. 브래드가 말했습니다. 뭐 특별할 거 없겠지. 그냥 루틴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새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어요. 대부분 업무 관련이었죠.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이 훈련 일정 최종 확인이었어요. 클릭해서 열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세부 사항이 적혀 있었죠. 참가 기체수, 훈련 시간, 비행구역 모두 명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쭉 읽어봤어요.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구내식당에 가서 파스타를 먹었어요. 혼자 앉아서 먹으면서 핸드폰을 봤죠.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제이슨이 찾아왔습니다. 루카스,
이륙했대. 그가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모니터 켤게요. 화면을 켰습니다. GPS 추적 시스템이 떴어요.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한국 기체 6대, 미국 기체 4대, 총 10대가 편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수백 번도 넘게 본 화면이었죠.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이슨이 다시 왔어요. 루카스, 이거 좀 봐. 그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로그에 이상한 게 있어. 제이슨이 자기 노트북을 보여줬어요. 통신 기록이 화면에 떠 있었죠. 저는 자세히 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뭐가 이상한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 제이슨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기체 하나가 잠깐 사라졌어. 사라졌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트워크에서요. 제이슨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통신망에서 이탈한 거야. 신호가 안 잡혔어. 얼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짧게. 제이슨이 답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끊겼어. 기록에 남아있어. 저는 그의 노트북을 당겨서 자세히 봤습니다. 로그를 스크롤했어요. 타임스탬프를 확인했죠. 정말 이상했습니다. 한국 기체 하나가 순간적으로 네트워크에서 사라진 기록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나타났죠. 장비 오류겠지. 저는 말했습니다.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센서 문제로 잠깐 안 잡히는 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알아?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체는 정상이었대.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비행 데이터 보니까 아무 문제 없이 날고 있었어. 그게 뭐가 이상해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신호만 안 잡힌 거잖아요. 그게 이상한 거야.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GPS 신호 안 잡히면 못 날아야 정상이야. 근데 얘는 멀쩡히 날았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말도 맞았어요. GPS 없이 정확하게 나는 건 어려워요. 특히 편대 비행 중에는요. 위치를 모르면 충돌 위험이 있거든요. 백업 시스템이 작동한 거겠죠. 저는 말했습니다. 예비 회선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거야.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근데 백업도 기록이 없어. 그럼 뭘로 날았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제이슨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야.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로그를 꼼꼼히 읽었어요.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미국 통신망과 연결이 끊겼어요. 근데 기체는 정상 비행했죠. 장비 오류예요.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센서가 잠깐 이상했던 거죠. 실제로는 연결돼 있었을 거예요. 기록만 누락된 거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제이슨이 동의했습니다. 보고는 해야 하나? 아니요. 저는 말했습니다. 훈련 끝나고 정리할 때 언급하면 돼요. 사소한 거니까요. 알았어. 제이슨이 노트북을 들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화면을 봤어요. 여전히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모든 기체가 정상이었습니다. 신호도 안정적이었어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센서 오류였을 거라고요. 하지만 틀렸어요. 그게 첫 신호였던 겁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기 전에 저는 로그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제이슨이 보여준 그 기록이요. 마음에 걸렸거든요. 센서 오류라고 결론 내렸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확인하고 싶었죠.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한국 기체의 통신 기록이었어요. 타임스탬프를 따라 쭉 내려갔죠. 정상, 정상, 정상. 초록불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끊겼어요. 빨간 표시가 나타났죠. 연결 끊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확인했어요. 정확히 17초였습니다. 17초 동안 신호가 사라진 거였어요. 그리고 다시 나타났죠. 초록불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른 데이터를 열어봤습니다. 비행 기록이었어요. 같은 시간대를 찾았죠. 그 17초 동안 기체가 뭘 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어요. 고도, 속도, 방향, 모든 데이터가 기록돼 있었죠. 저는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상했어요. 기체는 정상이었습니다. 고도가 일정했어요. 속도도 변하지 않았죠. 방향도 그대로였습니다. 17초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날고 있었던 겁니다. 말이 안 됐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GPS 신호 없이 어떻게 정확하게 날 수 있죠? 편대 비행 중이었어요. 다른 기체들과 간격을 유지해야 했죠. 거리를 잘못 재면 충돌 위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체는 완벽하게 날았어요. 위치도 정확하고 속도도 일정했죠. 마치 GPS가 켜져 있는 것처럼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통신 기록에는 17초 동안 끊겼다고 나왔어요. 비행 기록에는 17초 동안 정상이었다고 나왔죠. 두 기록이 모순됐습니다. 센서 오류가 아니었어요. 센서 오류면
비행 데이터도 이상해야 정상이었죠. 근데 비행은 완벽했습니다. 오히려 통신이 끊긴 게 이상한 거였어요. 저는 다른 기체 기록을 열어봤습니다. 미국 전투기들이요. 같은 시간대를 비교하고 싶었어요.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미국 기체들은 계속 연결돼 있었어요. 초록불이 끊기지 않았죠. 통신도 정상이었고 비행도 정상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건 한국 기체 하나뿐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분명히요. 백업 시스템을 확인해 봤습니다. 예비 GPS 채널이요. 모든 기체에는 메인 신호가 끊기면 자동으로 백업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저는 백업 기록을 찾았습니다. 로그를 열어봤죠. 이상했습니다. 백업도 작동 안 했어요. 기록이 없었죠. 메인 신호가 끊겼는데 백업으로 안 넘어간 겁니다. 그럼 대체 뭘로 날았다는 거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GPS 없이는 불가능해요. 현대 전투기는 위성 신호로 위치를 파악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눈먼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편대 비행에서는요. 다른 기체와 거리를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몇 미터 차이로 충돌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GPS는 필수였죠. 근데 이 기체는 17초 동안 GPS 없이 날았습니다. 완벽하게요. 저는 편대 위치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열대 기체가 어떻게 배치돼 있었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래픽이 화면에 떴습니다. 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돼 있었어요. 한국 기체는 중간쯤에 있었죠. 양옆으로 미국 기체들이 있었습니다. 17초 동안 간격이 유지됐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마치 자로 잰 것처럼 정확했죠. 불가능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GPS 없이 이렇게 정확할 수는 없어요. 관성 항법 장치가 있긴 하죠. 자이로스코프로 위치를 추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17초면 오차가 생겨요. 몇 미터는 틀릴 수 있죠. 근데 이 기체는 오차가 없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저는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뭔가 빠뜨린 게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시스템이 있는 걸까요? 한국이 독자적인 항법 장치를 갖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 위성을 쓴 걸까요? 유럽에 갈릴레오가 있긴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만든 GPS였어요. 러시아에는 글로나스가 있었죠. 중국도 베이더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걸 쓴 걸까요? 저는 로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신호 주파수 기록을 봤어요. 어떤 위성 신호를 받았는지 나와 있을 거였죠.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17초 전을 봤어요. 미국 GPS 신호만 잡혔습니다. 갈릴레오도 글로나스도 없었어요. 오직 미국 위성뿐이었죠. 17초 동안은요. 신호 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잡혔어요. 미국도 유럽도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끊긴 상태였죠. 그런데도 날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불쾌했어요. 뭔가 제 지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요. 미국 GPS와 링크 없이 나는 건 불가능했어요. 눈 감고 차 모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충돌하거나 길 잃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이 기체는 눈을 감고도 완벽하게 운전했습니다. 직선으로 갔어요. 속도도 일정했고 고도도 정확했죠. 다른 차들과 간격도 유지했습니다. 마치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프린터로 가서 로그를 출력했습니다. 종이로 보고 싶었어요. 화면으로만 보면 놓치는 게 있을 것 같았죠. 출력물을 들고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형광펜을 꺼냈어요. 중요한 부분에 줄을 그었죠. 17초, 신호 끊김, 비행 정상, 위치 정확, 속도 일정, 모든 게 모순이었습니다. 제 머릿속 지식과 맞지 않았어요. 지난 3년간 배운 모든 것과 달랐죠. 통신이 끊기면 혼란이 와야 정상이었습니다. 조종사가 당황하고 기체가 흔들리고 편대가 흐트러져야 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죠. 근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신호가 필요 없었던 것처럼요. 사무실이 조용했습니다. 대부분 퇴근했어요. 몇 명만 남아있었죠. 저는 책상 조명만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출력물을 계속 봤어요.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어요. 17초 동안 미국 시스템과 완전히 단절됐다고요. 그런데도 기체는 멀쩡했다고요. 저는 펜을 들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가능성 1, 센서 오류. 하지만 비행 데이터는 정상이었어요. 오류면 전부 이상해야 했죠. 가능성 2, 다른 위성 신호. 하지만 로그에 없었어요. 미국 신호만 기록됐죠. 가능성 3, 독자 항법 시스템. 이건 가능할까요? 17초 동안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불편했어요. 뭔가 제 통제 밖
놀랍게 일이었거든요. 미국 신호가 전부라고 믿었는데 아닌 것 같았죠. 한국이 다른 길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시간이 늦었어요. 집에 가야 했죠.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고 싶었어요. 명확한 답을 원했죠. 결국 일어났습니다. 출력물을 가방에 넣었어요. 집에 가서 다시 보려고요.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어요. 비상등만 켜져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가면서 생각했어요. 내일 브래드한테 물어봐야겠다고요. 그가 뭔가 알 수도 있었죠. 경력이 오래됐으니까요.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죠. 라디오가 켜졌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생각했죠. 17초요. 짧은 시간이에요. 눈 깜빡이는 사이죠. 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국 신호 없이 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기어를 넣었습니다. 천천히 출발했어요. 집으로 가면서 계속 생각했죠. 이게 첫 번째일까요? 아니면 전부터 있었던 일일까요? 제가 몰랐던 걸까요? 불안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17초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브래드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그가 말했어요. 커피 마셔. 고마워요.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죠. 뜨거웠어요. 브래드, 어제 그 로그 말인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체가 17초 동안 신호 끊긴 거요. 아, 그거. 브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이슨한테 들었어. 센서 문제 아니야? 저는 가방에서 출력물을 꺼냈습니다. 그걸 브래드에게 건넸어요. 이거 좀 봐요. 비행 데이터예요. 브래드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표정을 봤죠.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브래드가 중얼거렸습니다. 신호 끊겼는데 비행은 정상이야. 그죠? 제가 말했습니다. 센서 오류가 아니에요. 센서 문제면 비행도 이상해야 하는데 완벽했어요. 브래드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백업 시스템 확인했어? 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백업도 기록에 없어요. 메인도 꺼지고 백업도 안 켜졌는데 날았어요. 말이 안 되는데. 브래드가 말했습니다. GPS 없이 편대 비행은 불가능해.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브래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보고 올려야겠어. 콜린스한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동의했습니다. 1시간 후 콜린스 소령 사무실로 갔습니다. 브래드와 저 둘이 들어갔어요. 콜린스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죠. 뭔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어제 훈련 로그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브래드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체 하나가 17초 동안 통신 끊겼는데 비행은 정상이었어요. 장비 문제 아닌가요? 콜린스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보기엔 비행 데이터가 너무 완벽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GPS 없이 이렇게 정확할 수는 없어요. 콜린스가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럼 뭐라는 거죠? 한국이 독자 시스템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브래드가 말했습니다. 우리 신호 없이도 작동하는 거요. 말도 안 돼. 콜린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GPS를 만들었어요? 위성을 쏘아 올렸다고요?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기술이요. 콜린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로그뿐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해요. 신호 없이 날았다는 게요. 일회성일 수도 있어요. 콜린스가 말했습니다. 우연히 잘 맞아떨어진 거죠. 그냥 관성으로 날았을 수도 있고요. 17초 동안 편대 간격을 완벽하게 유지했어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관성 항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차가 생기거든요. 콜린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뭘 원하는 건가요? 저는 브래드를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다시 콜린스를 봤죠. 현장에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측과 협의해서 테스트하고 싶어요. 테스트요? 콜린스가 되물었습니다. 무슨 테스트요? 신호 차단 테스트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직접 신호를 끊어보는 거예요. 통제된 환경에서요. 그러면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이 정말 독자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요. 콜린스가 저를 빤히 봤습니다. 당신이 가서 뭘 할 건데요? 끊으면 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채널을 차단하면 기체는 못 날아요. GPS도 끊고 데이터 링크도 끊고 전부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요? 콜린스가 물었습니다. 만약 날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뭔가 갖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가 모르는 시스템이요. 만약 못 날면요? 그럼 우리 걱정이 기우였던 거고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냥 일회성 오류였다는 거죠. 콜린스가 생각하는 표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책상 위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죠. 좋아요. 콜린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한국 측에 요청해보죠. 훈련 중 전파 차단 테스트를 진행하고 싶다고요. 정말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콜린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연합훈련이니까
협조 요청할 수 있어요. 당신이 가서 직접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요. 콜린스가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세요. 조용히 테스트하고 조용히 돌아오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브래드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정말 갈 거야? 그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답했습니다. 직접 봐야 해요. 확신 있어? 브래드가 물었습니다. 끊으면 떨어질까? 100%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GPS 없이는 못 날아요. 제가 신호 끊으면 기체는 혼란에 빠질 거예요. 당연한 거죠. 브래드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뭐, 잘 다녀와. 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출장 준비를 해야 했죠. 마음이 편했습니다. 드디어 확인할 수 있게 됐거든요. 17초의 미스터리를요.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에 가서 제가 직접 신호를 끊으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라고요. 기체는 날 수 없을 거였습니다. GPS 없이는 불가능하니까요. 조종사가 당황할 거고 속도가 흔들릴 거고 고도가 불안정해질 거였어요. 그게 당연한 결과였죠. 그러면 증명되는 겁니다. 17초는 그냥 우연이었다고요. 센서 오류나 데이터 누락이었다고요. 제 지식이 맞다고요. 미국 신호가 전부라고요. 저는 노트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테스트 계획이었어요. 먼저 메인 GPS 채널을 끊을 거였습니다. 그 다음 백업 채널을 차단할 거고요. 데이터 링크도 끊을 거였어요. 통신 채널 전부를 막는 겁니다.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죠. 그러면 기체는 멈출 거였습니다. 하늘에서 표류하거나 긴급 착륙할 거였어요. 당연한 결과였죠.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와이 하늘이 파랗게 개어 있었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며칠 후면 한국에 갈 겁니다. 그곳에서 답을 찾을 거예요. 명확한 답을요. 제가 옳다는 증거를요. 미국이 하늘을 지배한다는 확인을요. 끊으면 떨어진다는 진실을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이슨이었어요. 한국 간다며. 소식 빠르네요. 제가 웃었습니다. 누가 알려줬어요? 브래드가. 제이슨이 답했습니다. 테스트 진짜 할 거야? 당연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직접 끊어볼 거예요. 전부 다요. 재밌겠네.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결과 궁금한데 뻔해요. 저는 답했습니다. 끊으면 못 날아요. 확실해? 100%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를 봤어요. 테스트 계획이 적혀 있었죠.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빠진 게 없는지 확인했어요. 완벽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제가 버튼을 누르는 장면이요. 신호가 끊기는 순간이요. 기체가 흔들리는 모습이요. 조종사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관제탑이 긴급 호출하는 소리도요. 그리고 제가 다시 신호를 켜주는 거였습니다. 기체가 안정되고 비행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끝날 거였습니다. 간단한 테스트였어요. 10분이면 충분했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곳에서 진실을 확인하면 됐죠.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하면 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끊으면 떨어진다고요. 버튼 하나면 끝이라고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긴 비행이었어요. 13시간쯤 걸렸죠. 피곤했지만 긴장됐습니다. 곧 테스트를 할 거였거든요. 공항을 나오니 한국 공군 연락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드 씨죠?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저는 악수했습니다. 김대휘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시험 통제센터로 모시겠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주변이 점점 한적해졌죠. 군사시설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했어요. 검문소에서 신분증을 확인했죠. 더 들어가니 큰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통제센터였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양쪽으로 문들이 줄지어 있었죠. 김대휘가 앞장섰습니다. 이쪽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방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어요. 벽면에 스크린들이 걸려 있었죠. 중앙에 콘솔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앉아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한국 관제사들이었습니다. 김대휘가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박소령님입니다. 책임자세요. 박소령이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받아들였죠. 환영합니다. 박소령이 말했습니다. 테스트 준비됐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설이 현대적이었어요. 장비들이 최신형으로 보였죠. 스크린에는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비행구역이 표시돼 있었어요. 언제 시작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가능합니다. 박소령이 답했어요. 기체 대기 중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제 장비 설치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박소령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여기 쓰세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어요. 케이블도 꺼냈죠. 콘솔에 연결하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도와줬어요. 포트 위치를 알려줬죠. 10분쯤 걸렸습니다. 연결이 완료됐어요. 노트북 화면에 시스템이 떴습니다. 미군 통신망에 접속됐죠. 저는 권한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채널에 접근 가능했어요. GPS 신호도 제어할 수 있었죠. 준비 끝났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박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그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한국어로 뭔가 말했죠.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스크린을 봤어요. 점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체가 이륙한 거였어요. 고도가 올라갔죠. 속도가 붙었습니다. 편대는 아니었어요. 단독 비행이었죠. 테스트용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봤습니다. 기체 신호가 잡혔어요. 미군 GPS에 연결돼 있었죠. 데이터 링크도 작동 중이었습니다. 정상이었어요. 목표 고도 도달했습니다. 관제사가 보고했어요. 비행 안정. 좋아요. 박소령이 말했습니다. 리드 씨,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세요.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죠. 이제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훈련 중 전파 차단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미군 링크를 차단할 겁니다. 모두 저를 봤습니다. 박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진행하세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차단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옵션들이 나열돼 있었죠. GPS 메인 채널, GPS 백업 채널, 데이터 링크 채널. 저는 하나씩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했어요. 모든 항목에 표시했죠. 완전 차단이었습니다. 손가락을 실행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심호흡을 했죠. 그리고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차단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진행률 바가 움직였죠. 10%, 20%, 50%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100% 완료됐어요. 신호 차단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봤습니다. 기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흔들릴 거라고 예상했죠. 속도가 불안정해지거나 고도가 흔들릴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점은 그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직선으로요. 속도도 일정했죠. 고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뭔가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노트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차단 상태였어요. 모든 채널이 꺼져 있었죠. 신호 없음으로 표시됐습니다. 그런데 기체는 날고 있었습니다. 관제사가 보고했습니다. 독자 항법 모드 정상 작동. 그가 말했어요. 자세 안정, 속도 유지, 경로 정상. 저는 글을 봤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독자 항법입니다. 관제사가 반복했어요. 미군 신호 없이 자체 시스템으로 비행 중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GPS 없이는 못 날아요. 박소령이 저를 봤습니다. 미국 신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우리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기체는 계속 날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요. 마치 신호가 켜져 있는 것처럼요. 자세도 완벽했고 속도도 정확했습니다. 불가능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GPS 없이 이렇게 정확할 수는 없어요. 관성항법으로는 금방 오차가 생기거든요. 10초만 지나도 위치가 틀려져요. 근데 지금 1분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정상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설정을 다시 확인했어요. 혹시 제가 실수한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맞았습니다. 모든 채널이 차단돼 있었어요. 미군 GPS 꺼짐, 백업 GPS 꺼짐, 데이터 링크 꺼짐.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죠. 그런데도 기체는 멀쩡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제 확신이 흔들렸거든요. 끊으면 떨어진다고 믿었는데 날고 있었죠. 완벽하게요. 박소령이 물었습니다. 계속 차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구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멍하니 스크린을 보고 있었어요. 기체가 선회하고 있었죠. 부드럽게요. 조종사가 전혀 당황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김대위가 다가왔습니다. 리드 씨,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어요. 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충격받았거든요. 제가 아는 모든 게 틀린 것 같았죠. 2분 후 복구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노트북에서 복구 버튼을 눌렀어요. 진행률 바가 다시 움직였죠. 신호가 켜졌습니다. GPS 복구, 데이터 링크 복구. 모든 채널이 돌아왔어요. 기체는 여전히 똑같이 날고 있었습니다. 신호 복구 확인. 관제사가 보고했어요. 미군 링크 재연결. 박소령이 저를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테스트 결과가 만족스러우십니까?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혼란스러웠죠. 제가 믿던 게 무너졌으니까요. 흥미롭습니다.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예상과 달랐어요. 박소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기체는 버튼 하나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래서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버튼 하나에 목숨 걸지 않는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미국 신호가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한국이 다른 길을 갖고 있다는 뜻이었죠. 독자적으로 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체가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가 낮아졌어요. 속도가 줄었죠. 부드럽게 내려갔습니다. 착륙 완료. 관제사가 보고했어요. 테스트 종료.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만 앉아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죠.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제가 틀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3년간 배운 모든 게 흔들렸어요. 미국이 하늘을 지배한다고 믿었는데 아니었죠. 적어도 한국 하늘은 아니었습니다. 박소령이 다가왔습니다. 저녁 준비됐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같이 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노트북을 챙겼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충격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끊었는데 안 멈췄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테스트가 잘못됐을 거라고요. 제가 뭔가 놓쳤을 거라고요. 완전히 차단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죠. 미세한 신호가 남아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날 수 있었던 거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박소령이 물었습니다. 내일 일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한 번 더 테스트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더 철저하게요. 박소령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늘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보조 채널까지 전부 확인하고 싶어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박소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내일 오전에 다시 하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노트북을 열어서 오늘 로그를 다시 확인했어요. 차단 기록을 꼼꼼히 봤죠. 모든 채널이 꺼졌다고 나왔습니다. GPS 메인 꺼짐, GPS 백업 꺼짐, 데이터 링크 꺼짐, 완전 차단이었어요.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비 회선이 하나 더 있었을지도 몰랐죠. 제가 모르는 채널이요. 그걸 내일 찾아내야 했습니다. 완전히 끊어야 했어요. 그러면 기체는 날 수 없을 거였습니다. 당연한 거였죠. 다음날 아침 일찍 통제센터로 갔습니다. 박소령이 벌써 와 있었어요. 준비하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연결했습니다. 설정을 열었어요. 이번엔 고급 옵션을 확인했죠. 숨겨진 채널이 있는지 찾았습니다. 보조 주파수, 예비 링크, 긴급 채널, 모든 항목을 체크했어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을 거였습니다. 기체 이륙 준비됐습니다. 관제사가 보고했어요. 좋습니다. 박소령이 말했습니다. 리드 씨, 언제든 시작하세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확신했어요. 완전히 끊으면 기체는 못 날 거였죠. 그게 상식이었으니까요. 기체가 이륙했습니다. 고도가 올라갔어요. 목표 고도에 도달했죠. 안정됐습니다. 저는 차단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이번엔 모든 옵션을 선택했어요. 메인 채널, 백업 채널, 보조 채널, 예비 링크, 긴급 주파수 전부 체크했죠. 화면에 경고가 떴습니다. 완전 차단 모드입니다. 복구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저는 확인을 눌렀습니다. 진행률 바가 움직였어요. 빠르게 올라갔죠. 100% 완료. 모든 채널 차단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봤습니다. 이번엔 분명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체가 흔들릴 거라고요. 조종사가 당황할 거라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기체는 그대로 날고 있었어요. 속도도 일정했고 고도도 정확했죠. 자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꺼진 게 맞나 싶었어요. 차단 상태였습니다. 모든 채널이 빨간색으로 표시됐어요. 신호 없음, 신호 없음, 신호 없음. 줄줄이 나열돼 있었죠.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기체는 멀쩡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모든 신호를 끊었는데요. 독자 항법 모드입니다. 관제사가 답했어요. 자체 시스템으로 작동 중입니다. 자체 시스템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무슨 시스템인데요? 박소령이 저를 봤습니다. 미국 신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 기체는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GPS 없이 어떻게 날아요? 우리 방식이 있습니다. 박소령이 답했어요. 상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작동한다는 건 보셨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기체가 선회하고 있었어요. 정확한 각도로요. 속도 조절도 완벽했죠. 마치 GPS가 켜져 있는 것처럼이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현대 전투기는
위성 신호 없이 못 날아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박소령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지금 보고 계시잖습니까?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는 모든 이론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3년간 배운 게 전부 틀린 것 같았죠. 미국 시스템이 전부라고 믿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요. 10분이 지났습니다. 기체는 계속 날고 있었어요. 전혀 문제 없이요. 조종사도 침착한 것 같았죠. 무전이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지만 톤이 평온했어요.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복구하시겠습니까? 관제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구하면 인정하는 거였어요. 한국이 독자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걸요. 미국 신호가 필수가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복구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노트북에서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가 다시 켜졌죠. 모든 채널이 복구됐습니다. 기체는 여전히 똑같이 날고 있었어요. 신호 복구 전과 후가 차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신호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뜻이었거든요. 박소령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우리는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미국이 신호를 차단해도 날 수 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박소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오래 준비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끊길 걸 대비해서요. 끊길 거라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언제든 끊길 수 있죠. 박소령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요. 그래서 대비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 날 수 있게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무너졌거든요. 끊으면 떨어진다는 걸 증명하려고 왔는데 정반대였죠. 끊어도 안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날았어요. 김대위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한 모금 삼키고 답했죠.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컸거든요. 제 믿음이 산산조각 났으니까요. 미국이 하늘을 지배한다고 믿었는데 아니었어요. 적어도 한국 하늘은요. 한국은 자기 길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신호 없이도 날 수 있는 길을요. 버튼으로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을요. 기체가 착륙했습니다.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완벽한 착륙이었죠. 테스트 완료. 관제사가 보고했습니다. 박소령이 저를 봤습니다. 더 해보시겠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분히 봤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박소령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버튼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독립적이네요. 그래야 했습니다. 박소령이 말했어요. 살아남으려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죠.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분노는 제 지식이 틀렸다는 것에 대한 거였고 두려움은 앞으로에 대한 거였죠. 미국이 모든 걸 통제한다는 확신이 깨졌으니까요. 통제센터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죠. 김대위가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가시죠. 그가 말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죠.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저 하늘을 미국이 지배한다고 믿었어요. 신호로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자기 하늘을 갖고 있었어요. 미국이 꺼도 안 꺼지는 하늘을요.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산이 보였죠. 나무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았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로그를 다시 봤어요. 차단 기록이 명확했습니다. 모든 신호가 꺼졌다고 나왔죠. 그런데 기체는 날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서요. 제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됐거든요. GPS 없이 정확하게 나는 건 불가능했어요. 위성 신호가 필수였죠.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 상식을 깼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대위였어요. 리드씨, 괜찮으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박소령님께서 내일 뵙고 싶어 하십니다. 김대위가 말했어요. 보여드릴 게 있다고 하시네요.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김대위가 답했어요.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몇 시죠? 오전 9시입니다. 김대위가 답했어요.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여줄 게 있다고요? 뭘 더 보여준다는 거죠? 이미 충분히 봤어요. 기체가 신호 없이 나는걸요. 그 이상 뭐가 있다는 건가요?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한 거지? 무슨 기술을 쓴 거지? 관성항법 장치로는 불가능해요. 오차가 너무 커지거든요. 다른 위성을 쓴 것도 아니었어요. 로그에 없었으니까요. 그럼 대체 뭘로 날았다는 거죠? 다음날 아침 김대위가 왔습니다. 차를 타고
다시 통제센터로 갔어요. 하지만 어제 갔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쪽으로 향했죠.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게이트를 여러 번 통과했어요. 신분 확인도 여러 번 했죠. 마침내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낡아 보였어요. 외벽이 회색이었죠. 창문도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관제 지하 시설입니다. 김대위가 답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좁았어요.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었죠. 김대위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하 3층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긴 복도가 나타났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죠. 벽이 콘크리트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었어요. 오래된 시설 같았죠.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 철문이 있었어요. 김대위가 카드를 찍었습니다. 문이 열렸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천장이 높았죠. 하지만 시설은 낡았습니다. 케이블이 벽을 타고 올라가 있었어요. 서버렉들이 줄지어 있었죠. 오래된 장비들이었습니다. 박소령이 서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그가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심장입니다. 박소령이 답했어요. 한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큰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대한민국 지도였죠. 하지만 평범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점들이 표시돼 있었어요. 빨간 점, 파란 점, 초록점, 곳곳에 찍혀 있었죠. 선들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점과 점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복잡한 네트워크였습니다.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죠.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 범례가 있었습니다. 빨간 점은 위성 지상국이었어요. 파란 점은 통신 중개소였죠. 초록점은 백업센터였습니다. 선들은 통신망을 나타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네트워크입니다. 박소령이 답했어요. 자체 항법 시스템이죠. 자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미국 GPS 안 쓴다는 겁니까? 안 씁니다. 박소령이 말했어요. 아니, 쓰긴 하는데 의존하지 않아요. 우리 시스템이 주고 미국 건 보조예요. 저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점들이 정말 많았어요. 전국에 퍼져 있었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주요 도시마다 있었습니다. 산속에도 있었어요. 섬에도 표시돼 있었죠. 이게 전부 항법 시설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박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상 기반 항법 네트워크예요. 위성 없이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죠.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삼각 측량입니다. 박소령이 설명했어요. 여러 지상국에서 신호를 보내요. 기체가 그 신호들을 받아서 자기 위치를 계산하죠. 정확도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터 단위입니다. 박소령이 답했어요. GPS랑 비슷해요. 어떤 구역에서는 더 정확하기도 하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상 기반 시스템으로 그 정도 정확도가 나온다고요? 위성보다 낫다고요?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웠거든요. 언제 만들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박소령이 말했어요. 15년 전부터 시작했죠. 조금씩 확장했어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GPS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박소령이 저를 봤습니다. 끊길 수 있으니까요. 그가 말했어요. 미국이 언제든 GPS를 꺼버릴 수 있잖아요. 실제로 하신 적도 있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미국은 과거에 신호를 차단한 적이 있었어요. 말 안 듣는 나라들한테요. 그게 미국의 힘이었죠. 우린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박소령이 계속 말했어요. 한반도는 긴급 상황이 많아요. 전쟁 위협도 있고요. 그때 GPS 끊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군대가 눈먼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박소령이 지도를 가리켰어요. 우리 망을요. 버튼 하나에 목숨 걸지 않으려고요. 저는 점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수십 개가 넘었죠. 엄청난 투자였을 겁니다. 시간도 돈도 많이 들었겠죠. 망을 통째로 만들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위성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체 위성도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다. 박소령이 답했어요. 하지만 주력은 지상 시스템이에요. 위성은 백업이죠. 왜 위성을 주로 안 써요? 제가 물었습니다. 파괴될 수 있어서요. 박소령이 설명했어요. 전쟁 나면 위성부터 공격당해요. 근데 지상시설은 숨길 수 있죠. 분산돼 있어서 한꺼번에 못 부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한국은 생존을 생각한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요. 미국 신호도 끊기고 자체 위성도 파괴되는 상황을요. 그래도 살아남을 방법을 만든 거였죠. 이 시설들 전부 가동 중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4시간 돌아갑니다. 박소령이 답했어요. 교대 근무로요.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게 대신하고요. 중복성이 높아요. 저는 지도 아래쪽을 봤습니다. 제주도에도 점이 있었어요. 독도에도 표시돼 있었죠. 섬까지 커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전 영토를요. 유지비가 많이 들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많이 듭니다. 박소령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필요해요. 독립적으로 작전하려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도 전체를 보고 싶었어요. 한국 전체가 네트워크로
블록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촘촘한 망이었어요. 틈이 없었죠. 어디서든 신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GPS 없이도요. 미국 허락 없이도요. 이게 답이었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신호 없이 날았는지의 답이요. 자체 망이 있었던 겁니다. 미국 시스템과 별개로 돌아가는 망이요. 그래서 제가 신호를 끊어도 날 수 있었던 거였죠. 한국 망은 끊지 않았으니까요. 끊을 수도 없었죠. 제 권한 밖이었으니까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몰랐던 세계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미국 중심으로만 생각했는데 한국은 다른 길을 만들어놨던 겁니다. 조용히요. 아무 소리 없이요.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박소령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끊어도 상관없다고 했는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의존하지 않네요. 못하죠. 박소령이 말했어요. 의존하면 죽어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우리걸요. 저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선들이 얽혀 있었어요. 복잡하게요. 하지만 견고해 보였습니다. 쉽게 끊기지 않을 것 같았어요. 박소령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버튼 하나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망을 통째로 만들었어요. 끊어도 안 꺼지는 망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지도가 증거였거든요. 한국이 자립했다는 증거가요. 박소령이 다른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쪽도 보시죠. 그가 말했어요. 따라갔습니다. 방 구석으로요. 문이 하나 있었어요. 열고 들어갔죠.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몇 개가 있었어요. 의자도 있었고요. 하지만 정돈돼 있지 않았습니다. 어질러져 있었어요. 서류가 쌓여 있었죠.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야전 침대가 있었어요. 담요가 개켜져 있었죠. 베개도 보였습니다. 누군가 여기서 잔 거였어요. 책상 위를 봤습니다. 커피잔이 여러 개 있었어요. 얼룩이 묻어 있었죠. 오래된 자국이었습니다. 계산기가 놓여 있었어요. 낡은 모델이었죠. 숫자 버튼이 달아 있었습니다. 많이 쓴 흔적이었어요. 노트를 들어봤습니다. 손글씨였어요. 한글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숫자들도 보였습니다. 계산식이었어요. 연필로 그어진 선들도 있었죠. 그래프 같았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초기 개발실입니다. 박소령이 답했어요. 15년 전 여기서 시작했죠. 15년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박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시스템 설계할 때요. 몇 명이서 했어요. 이 방에서요. 저는 주변을 다시 봤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창문도 없었죠. 환기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일했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3년입니다. 박소령이 답했어요. 밤낮으로요. 그때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장비도 부족했고요. 그래서 손으로 했어요. 손으로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박소령이 노트를 가리켰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못 돌렸어요. 전산실 쓸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로 했죠. 손으로 그래프 그리고요. 저는 노트를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손으로 그린 거였어요. 자로 선을 긋고 점을 찍었죠. 데이터 포인트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곡선을 그린 흔적도 보였어요. 정성스러웠습니다. 이걸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초기 버전은요? 박소령이 답했어요. 나중에 컴퓨터로 옮겼지만 시작은 여기서였죠. 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어요. 중년 남자였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어요. 소개합니다. 박소령이 말했어요. 김 박사님이에요. 처음 시스템 설계하신 분이죠. 김 박사가 저를 봤습니다. 미군에서 오셨다면서요? 그가 말했어요. 네, 저는 악수했습니다. 루카스 리드입니다. 여기 오래 안 왔네요. 김 박사가 방을 둘러봤어요.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서 일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년 있었죠. 김 박사가 답했어요. 그때는 젊었는데 이제 늙었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 노트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박사님이 쓰신 겁니까? 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필체예요. 당시 기록이죠. 손으로 계산하셨다면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김 박사가 말했어요. 컴퓨터 없었거든요. 예산이 안 나와서요. 그래서 계산기로 했죠. 밤새 두드리고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었죠. 김 박사가 인정했어요. 근데 해야 했어요. 안 하면 못 만드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필요했으니까요. 김 박사가 답했어요. 우리한테는 이게 필요했어요. 독자 시스템이요. 미국 신호에만 의존하면 안 됐거든요. 저는 야전 침대를 봤습니다. 여기서 주무셨어요? 네. 김 박사가 답했어요. 집에 못 갔어요. 작업하다 그냥 여기서 잤죠. 몇 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하고요. 혼자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3명이었어요. 김 박사가 말했어요. 나중에 5명 됐고요. 다 여기서 같이 잤어요. 교대로요. 저는 상상이 안 됐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살다시피 했다는 게요. 밤낮으로 계산하고 설계하고 테스트했다는 게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요? 김 박사가 저를 봤습니다. 끊길 걸 알았으니까요. 그가 말했어요. 언젠가 미국이 신호를 끊을 거라고요. 전쟁 나거나 위기 오면요. 그때 우리 군대가 멈춰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끊겨도 되는 시스템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준비했는지 이해가 됐거든요. 생존 문제였던 겁니다. 사치가 아니라 필수였어요. IMF 때도 그랬어요. 김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왔을 때요. 모든 게 끊겼잖아요. 돈줄이 끊기고 신용이 끊기고요. 그때 배웠어요. 남한테 의존하면 죽는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IMF 위기 얘기는 들어봤어요. 한국 경제가 무너질 뻔했다는 거요. 그때 이후죠. 김 박사가 말했어요. 우리가 자립하려고 한 게요. 기술도 자체 개발하고 시스템도 우리가 만들고요. 남이 꺼버릴 수 있는 건 못 믿겠더라고요. 전기도 끊긴 적 있어요. 김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개발 중에요. 예산 문제로 전기가 나간 거예요. 컴퓨터 다 꺼졌죠. 그래서 손으로 했어요. 촛불 켜고 계산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촛불로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김 박사가 웃었어요. 웃긴 거죠. 최첨단 시스템 만드는데 촛불 쓴 거요. 근데 어쩌겠어요. 불 없으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켜고 했죠. 저는 책상을 다시 봤습니다. 촛농 자국이 보였어요. 책상 모서리에 굳어 있었죠. 정말 촛불을 쓴 거였습니다. 컴퓨터도 없이 전기도 없이 촛불 켜고 손으로 계산한 거였어요. 최첨단 항법 시스템을요. 신호 막힌 적도 있어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테스트할 때요. 인터넷이 안 됐어요. 데이터 못 받았죠. 그래서 직접 갔어요. 현장에요. 측정 장비 들고 산 올라가고 섬 가고요. 일일이 데이터 모았어요. 손으로 적고요. 저는 상상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산을 오르는 모습을요. 무거운 장비를 들고요. 데이터를 하나하나 측정하는 모습을요. 비효율적이었을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겠죠. 근데 해낸 거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우린 늘 끊길 걸 대비했거든요. 김 박사가 말했어요. 전기 끊기고 신호 막히고 예산 잘리고요. 그게 우리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익숙해요. 끊겨도 되는 방법 찾는 게요. 대안 만드는 게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철저한지요. 끊김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경제도 끊기고 기술도 끊기고 신뢰도 끊긴 경험이요. 그래서 자립한 거였어요. 남한테 안기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였죠. 미국은 달랐어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끊김을 경험 안 해봤죠. 미국은 늘 중심이었어요. 신호를 주는 쪽이었죠. 받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몰랐어요. 끊기는 게 어떤 건지요. 끊겼을 때를 대비하는 게 왜 중요한지요. 한국은 알았던 겁니다. 이 노트 가져가셔도 돼요. 김 박사가 말했어요. 기념품으로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있어야죠. 역사니까요.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역사죠.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예요.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박소령이 따라왔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준비했는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당신들은 끊김을 대비했네요. 느려. 어쩔 수 없었어요. 박소령이 말했어요. 우리 처지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작은 방이 보였어요. 야전 침대와 노트가 있는 방이요. 거기서 시작됐던 겁니다. 손으로 계산하고 촛불 켜가며요. 지금 하늘을 나는 시스템이요. 사람이 만든 거였어요. 끊겨도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이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때였어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앉았죠.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도에 펼쳐진 네트워크, 낡은 개발실, 손으로 쓴 노트, 모든 게 현실이었어요. 한국이 자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게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여러 개 있었어요. 하와이 본부였죠. 콜린스 소령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보고해야 했죠.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국이 독자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요? 미국 신호 없이도 완벽하게 작동한다고요? 믿을까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세 번째 받았죠. 콜린스였습니다. 왜 이제 전화해? 죄송합니다. 저는 말했어요. 바빴습니다. 테스트는 어떻게 됐나? 콜린스가 물었습니다. 끊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모든 채널 다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날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신호 없이도요. 잠깐. 콜린스가 말을 끊었습니다. 뭐라고? 기체가 날았습니다. 저는 반복했어요. GPS 신호 완전히 끊었는데도
정상 비행했어요. 오차도 없었고요. 말이 안 되는데. 콜린스가 말했습니다. 센서 문제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답했어요. 2번 테스트했습니다. 같은 결과였어요. 한국이 독자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자 시스템. 콜린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한국이 GPS 만들었어? 아니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지상 기반 네트워크예요. 전국에 퍼져 있는 통신망이요. 그걸로 위치를 파악한대요. 콜린스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소리였어요. 지상 기반. 그게 위성만큼 정확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직접 봤어요. 미터 단위 정확도래요. 어떤 구역은 GPS보다 낫다고 하고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루카스, 내가 뭘 잘못 본 거야? 콜린스가 말했어요. 지상 시스템으로 그 정도는 불가능해. 기술적으로 안 돼. 하지만 작동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신호 끊었는데도 날았어요. 완벽하게요. 다른 설명이 있겠지. 콜린스가 말했습니다. 내가 놓친 신호가 있거나 테스트 설정이 잘못됐거나요. 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모든 채널 끊었어요. 백업까지 전부요. 그래도 날았어요. 한국 시스템으로요.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콜린스가 다시 말했어요. 루카스, 들어봐. 이건 민감한 문제야. 민감하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사실을 보고하는 건데요. 사실이 아니야. 콜린스가 잘라 말했습니다. 내 해석이지. 한국이 독자 시스템 갖고 있다는 건 불가능해. 우리가 몰랐을 리 없거든. 하지만 봤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시설도 봤고 지도도 봤어요. 전국에 퍼진 네트워크요. 그들이 보여준 거잖아. 콜린스가 말했습니다. 과장했을 수 있어. 실제로는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작동했어요. 제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2번이나요. 루카스. 콜린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테스트 결과 보고하는 겁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게 제 임무잖아요. 내 임무는 확인하는 거야. 콜린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신호에 의존한다는 걸요.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사실인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의존 안 해요. 자체 시스템 있어요. 완전히 작동하는요. 그만해. 콜린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얘기 그만하라고.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실인데 왜 말하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 복잡해져. 콜린스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독립적이라는 보고서 올라가면 상부가 난리야. 동맹 체계가 흔들리거든. 그게 제 문제입니까? 제가 반문했습니다. 저는 사실만 보고하는 건데요. 사실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콜린스가 말했습니다. 상황을 봐야지. 보고서 톤 낮춰. 독자 시스템 같은 소리 빼고 그냥 테스트 이상 있었다고만 써.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보호야. 콜린스가 답했습니다. 너 보호하는 거지. 이상한 보고서 올렸다가 평판 망치면 어쩌게. 저는 평판 상관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실이 중요하죠. 사실은 복잡해. 콜린스가 말했습니다. 내가 본 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 착각일 수도 있고. 착각 아닙니다. 제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명확하게 봤어요. 한국은 미국 신호 없이도 작전할 수 있어요. 완전히요. 루카스. 콜린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지금 말 안 듣고 있어. 상관이 조언하는 건데. 조언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니면 명령인가요? 둘 다야. 콜린스가 답했습니다. 친구로서 충고하는 거고 상관으로서 지시하는 거야. 보고서 수정해. 독자 시스템 얘기 빼. 만약 안 빼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콜린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그럼 내가 문제야. 내 보고서가 문제가 되는 거지. 상부에서 조사 들어갈 거야. 내가 제대로 테스트했는지 내가 편향 없이 봤는지. 시간 오래 걸려.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진실 말하면 조사받는 거군요. 진실은 확인돼야 해. 콜린스가 말했습니다. 내 혼자 주장으론 안 돼. 다른 전문가들도 봐야 하고 추가 테스트도 필요하고 그 과정이 오래 걸린다고. 그럼 언제 보고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진짜 확인되면요? 확인되면 그때 가서 하지. 콜린스가 답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용히 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 밤하늘이었어요. 별이 보였죠. 조용히 하라고요. 제가 본 걸 묻으라고요. 한국이 자립했다는 사실을요. 루카스, 대답해. 콜린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보고서 수정할 거지.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답했어요. 생각해보겠습니다. 생각할 거 없어. 콜린스가 말했습니다. 수정해. 내일까지. 그게 명령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죠. 화가 났습니다. 진실을 묻으라는 게요. 제가 직접 본 걸요. 2번씩이나 테스트한 걸요.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무시하라는 거였어요. 상부가 불편하다는 이유로요. 정치적으로 복잡하다는 이유로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진실을 쓸 건지 수정할 건지 결정해야 했죠.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왔나요? 확인하려고요. 한국이 독자 시스템 있는지요. 확인했어요. 명확하게요. 그럼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보고하면
제가 문제가 됐습니다. 조사받고 평판 깎이고요. 묻으면 편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해야 했어요. 어느 쪽으로든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진실과 안전 사이에서요. 다음날 아침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 줄도 못 썼어요. 보고서 파일이 비어 있었죠. 커서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쓸지 수정할지 아직 결정 못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대위였어요. 리드씨, 박소령님께서 오늘 한 번 더 보여드릴 게 있다고 하십니다.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피곤해요. 중요한 거래요. 김대위가 말했어요. 마지막입니다. 이거 보시면 다 이해하실 거래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뭘 보여준다는 거죠? 이미 충분히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몇 시죠? 1시간 후 통제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박소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주무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못 잤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보고서 때문에요. 이해합니다. 박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려운 결정이겠죠. 오늘 보여드릴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미 다 본 것 같은데요. 마지막 퍼즐이에요. 박소령이 말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는지예요. 관제실로 들어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방이었어요. 스크린들이 켜져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더 많았어요. 기술자들이 여러 명 있었죠.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연입니다. 박소령이 말했어요. 실전 수준이죠. 무슨 시연인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무인 협동입니다. 박소령이 답했어요. 유인 전투기 하나와 무인기 여러 대가 함께 작전하는 거예요. 조종사 한 명이 전부 통제하고요. 저는 스크린을 봤습니다. 비행구역이 표시돼 있었어요. 바다 위였죠. 이륙 준비 완료. 관제사가 보고했습니다. 시작하세요. 박소령이 말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어요. 전투기 한 대가 서 있었죠. 조종사가 탑승하는 게 보였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지고 있었죠. 기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가 붙었죠. 떠올랐어요.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졌습니다. 상승하고 있었어요. 고도가 올라갔죠. 스크린에 점이 나타났습니다. 유인기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옆에 점들이 더 생겼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추가로 나타났죠. 무인기입니다. 관제사가 설명했어요. 유인기와 함께 이륙했어요. 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세히 봤습니다. 5대가 함께 날고 있었어요. 가운데 유인기가 있었고 사방에 무인기가 있었죠. 간격이 일정했습니다. 이제 조종사가 통제합니다. 박소령이 말했어요. 손은 거의 안 씁니다. 시선과 음성으로요. 손을 안 쓴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어떻게요? 헬멧 시스템이에요. 박소령이 설명했어요. 시선 추적 장치가 있죠. 조종사가 보는 곳을 감지해요. 음성 인식도 돼요. 명령을 말로 하면 무인기가 반응하죠. 화면에 조종석 영상이 떴습니다. 조종사 시점이었어요. 헬멧 카메라였죠. 계기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조종관만 잡고 있었어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어였어요. 자막이 떴죠. 편대 확장. 무인기들이 움직였습니다. 간격이 벌어졌어요. 유인기에서 멀어졌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조종사는 조종관만 잡고 있었어요. 다른 건 안 만졌죠. 말로만 명령했습니다. 놀라웠어요. 수색 대형. 조종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무인기들이 재배치됐어요. 선형으로 펼쳐졌죠. 넓은 구역을 커버하는 형태였습니다. 유인기는 중앙에 있었어요. 안전한 위치였죠. 무인기들이 앞에서 길을 열었습니다. 목표물 출현. 관제사가 보고했어요. 시뮬레이션입니다. 화면에 빨간 점이 나타났습니다. 가상 적기였어요. 무인기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죠. 조종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빨간 점을 봤어요. 시선이 멈췄죠. 1번 교전.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무인기가 움직였어요. 빨간 점을 향해 갔죠. 속도를 높였습니다. 가까워졌어요. 미사일 발사 시뮬레이션. 관제사가 말했습니다. 명중. 빨간 점이 사라졌어요. 조종사는 조종관만 잡고 있었습니다. 시선과 음성만으로 전투한 거였어요. 다른 버튼은 안 눌렀죠. 복잡한 조작이 없었습니다. 새 목표물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2개였어요. 동시에 접근하고 있었죠. 이번 3번 분산 공격. 조종사가 명령했습니다. 2대 무인기가 반응했어요. 각자 다른 목표물로 갔죠.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둘 다 명중. 관제사가 보고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조종사 한 명이
5대를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복잡한 전투 상황에서요. 손은 거의 안 쓰고요. 말과 눈으로만요. 미끼 전술.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무인기 하나가 앞으로 나갔어요. 빠르게 움직였죠. 적 레이더를 유인하는 거였습니다. 나머지는 뒤에 숨었어요. 유인기도 안전거리를 유지했죠. 미끼가 적의 주의를 끌고 있었습니다. 새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빨간 점이 여러 개였어요. 편대 공격이었죠. 방어 대형. 조종사가 명령했습니다. 무인기들이 유인기를 둘러쌌어요. 보호막을 만든 거였죠. 유인기는 중심에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무인기들이 외곽에서 방어했어요. 적점들이 접근했습니다. 무인기들이 요격했어요. 하나씩 격추했죠. 유인기는 손상 없었습니다. 계속 보호받고 있었어요. 조종사는 전략만 지시했습니다. 세부 전투는 무인기가 알아서 했어요. AI가 처리하는 거였죠. 조종사는 큰 그림만 그렸습니다. 귀환.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5대가 다시 모였어요. 편대를 잃었죠. 기지로 향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날고 있었어요. 착륙 준비. 관제사가 보고했습니다. 유인기가 먼저 내려갔어요. 부드럽게 착륙했죠. 무인기들이 순서대로 따라 내려왔습니다. 하나씩요. 모두 성공적으로 착륙했어요. 시연 완료. 박소령이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방금 본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세대예요. 맞습니다. 박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세대죠. 조종사 한 명이 여러 대를 통제하는 거예요. 손 안 쓰고 생각만으로요.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5대가 주기장에 서 있었어요. 조종사가 내리고 있었죠. 한 사람이었습니다. 5대를 운용한 한 사람이요. 미국도 이거 못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은요. 압니다. 박소령이 말했어요. 그래서 보여드린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틀 동안 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죠. 독자 항법 시스템, 전국 네트워크, 손으로 만든 초기 설계, 그리고 지금 이 유무인 협동, 한국이 완전히 자립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미국 신호 없이도요. 미국 통제 없이도요. 스스로 작전할 수 있었어요. 완벽하게요. 이제 이해하십니까? 박소령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버튼에 목숨 안 거는지요? 이해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당신들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들은 이미 독립했네요. 완전히요. 어쩔 수 없었어요. 박소령이 말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요. 우리 힘으로 서야 했어요. 남의 버튼에 의존하면 안 됐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준비했는지요. 단순히 기술 자립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전략이었어요. 누가 신호를 꺼도 끊어도 살아남는 시스템이요. 그게 한국 방식이었던 겁니다. 관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죠. 충격이 컸거든요. 제가 믿던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미국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적어도 여기서는요. 한국은 자기 길을 만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어요. 하늘을 봤죠. 저 하늘에서 방금 5대가 날았습니다. 한 사람의 명령으로요. 손도 거의 안 쓰고요. 미국 신호도 없이요. 다음 세대였어요. 제가 상상도 못한 미래였죠. 그리고 한국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았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했어요. 보고서를 어떻게 쓸지요. 진실을 쓸 건가 수정할 건가요? 콜린스는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톤을 낮추고 독자 시스템 얘기는 빼라고요. 상부가 불편해한다고 했죠. 정치적으로 복잡해진다고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명확하게요. 한국이 완전히 자립했다는 걸요. 미국 신호 없이도 작전한다는 걸요. 다음 세대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걸요. 이걸 묻으라고요. 없던 일로 하라고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제목부터 썼죠. 한국 독자 항법 시스템 실태 보고.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문장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테스트 결과, 관찰 내용, 시설 방문 기록, 모든 걸 적었습니다. 본 그대로요. 지상 기반 네트워크, 전국 통신망, 유무인 협동 시스템,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수치도 넣었습니다. 정확도, 반응 속도, 작전 범위, 객관적인 데이터였죠.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이었습니다. 1시간쯤 걸렸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5페이지였죠. 상세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읽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틀린 곳이 없었죠. 과장도 없었고 축소도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였어요.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을 적었죠. 한국 항법 시스템 최종 보고서. 이제 보낼 차례였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어요. 수신자의 콜린스 이메일을 넣었죠. 참조의 상부 사람들도 추가했습니다.
파일을 첨부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테스트 최종 보고. 커서가 보내기 버튼 위에 있었습니다. 클릭만 하면 됐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죠. 콜린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 톤 낮춰. 독자 시스템 얘기 빼. 내가 문제될 거야. 조사받을 거고 평판 깎일 거라고요. 하지만 진실인데요. 제가 본 거였는데요. 묻어야 하나요? 없던 일로 해야 하나요?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클릭했어요. 이메일이 전송됐습니다. 보낸 편지함으로 들어갔죠. 끝났습니다. 진실을 보냈어요. 이제 결과를 기다리면 됐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죠.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렸죠. 제대로 한 건지 확신이 안 섰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잠이 왔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피곤했거든요. 이틀 동안 제대로 못 잤으니까요. 깊이 잠들었습니다. 핸드폰 소리에 깼습니다. 진동이 울리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죠. 새벽 4시였습니다. 누구지? 화면을 봤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와이 지역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루카스 리드. 낯선 목소리였어요. 남자였죠. 네. 제가 답했습니다. 누구세요? 인사과 톰슨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통보 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시스템 접속 권한이 보류됐습니다. 톰슨이 말했어요. 즉시 효력 발생이에요. 뭐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요? 상부 지시입니다. 톰슨이 답했어요. 귀국 후 조사 예정이래요. 자세한 건 콜린스 소령한테 들으세요. 무슨 조사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톰슨이 말했어요. 저는 통보만 하는 거예요. 비행기 표는 내일 아침 발권됩니다. 귀국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있었어요. 접속 권한 보류요? 조사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시스템에 로그인하려고 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했죠.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접속 권한이 없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정말 끊긴 거였습니다. 제 계정이 정지된 거였어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었죠. 데이터도 못 보고 통신망도 못 쓰고요.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아이러니였거든요. 3년간 신호를 끊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 무기들을요. 버튼 하나로요. 그게 제 힘이었어요. 제 권한이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끊긴 겁니다. 제 신호가요. 제 접속이요. 누군가 저한테 버튼을 누른 거였어요. 똑같은 방식으로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새벽이었죠.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 별들이 제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위성들이 떠 있다고요. 제가 통제한다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별은 누구 편도 아니었어요. 그냥 떠 있을 뿐이었죠. 통제받지 않고요. 침대에 다시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게 대가구나. 제가 생각했습니다. 진실 말한 대가가요. 콜린스가 경고했었죠. 보고서 수정 안 하면 내가 문제 될 거라고요. 맞았습니다. 문제가 됐어요. 계정이 정지되고 조사 대상이 됐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빛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가방 하나면 됐죠. 노트북도 넣었습니다. 비록 시스템 접속은 안 되지만요. 보고서 파일은 남아 있었습니다. 로컬에 저장돼 있었어요. 백업도 해뒀죠. USB예요. 혹시 모르니까요. 김대위가 데리러 왔습니다. 공항 가신다면서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귀국 명령 떨어졌어요. 갑자기요? 김대위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어요. 창밖을 봤죠. 한국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산, 건물, 도로. 며칠 전만 해도 낯설었는데 지금은 친숙했어요. 여기서 많은 걸 배웠으니까요. 제가 몰랐던 세계를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대위가 가방을 내려줬어요. 잘 가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좋은 여행이었어요. 저도요. 저는 악수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체크인을 했습니다. 짐을 붙였어요. 보안 검색을 통과했죠. 게이트로 갔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렸어요.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조사요. 신문이요. 왜 그런 보고서를 썼냐고 물을 거예요. 편향됐다고 할 거고요. 객관적이지 않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전 객관적이었어요. 뭔 그대로 썼으니까요. 과장도 축소도 없이요. 그게 죄라면 죄였죠. 탑승 안내가 나왔습니다. 일어났어요. 줄을 섰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창가였죠. 밖을 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어요. 다른 비행기들이 이착륙하고 있었죠.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출발 준비였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천천히 활주로로 갔습니다. 속도가 붙었어요. 빨라졌죠. 떠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 위로 위성이 떠 있었죠. 신호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끊을 수도 있고 켤 수도 있는 신호가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신호는 끊을 수 있어도
사람은 못 끊는다는 걸요. 한국이 증명했죠. 끊겨도 살아남는다는 걸요. 자기 길을 만든다는 걸요. 미국은 버튼을 믿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믿었어요. 버튼은 꺼질 수 있지만 사람은 끝까지 남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진실이었습니다. 멀리 한국 어딘가에서 연구동 불빛이 켜져 있을 겁니다. 누군가 여전히 일하고 있겠죠. 계산하고 설계하고 테스트하면서요. 끊겨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면서요. 하늘에는 기체가 날고 있을 겁니다. 조용히요. 신호 없이도요. 사람의 의지로요. 그게